아직도 제 얼굴 영상이 몰라? 안 봐서 몰라. 야 얘들아 간단한 거 그냥 말로 넘어가도 되죠? 좀 우리가 뭐야 하는 것만 시간을 같이 보자. 자 1번 보면요 높이가 3인 입체 도형의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인 지점에서의 밑면의 평이랑 평면을 자른대요. 그때 단면을 알려줬어요. 그 우리가 뭘 기억하면 되냐면 따라서 부피는 단면의 정적분. 그러면 그 자르는 건 어떻게 자르든 지맘이야. 근데 얘는 밑면을 평면하게 자르겠대요. 굳이 그래야 돼? 안 그래도 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함수를 알려줬죠. 어차피 우리 부피 구하려면 누구를 뭐 해야 돼? 단면을 정적분 하려면 단면을 함수로 알고 있어야 적분할 수 있는데 함수를 알려줬잖아. 그럼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쟤를 그냥 적분해버리면 되겠죠.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높이가 x인 지점인데요. 높이가 그럼 몇일 때부터? 0일 때부터 봐야겠죠? 그리고 높이가 몇인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또 몇일 때까지? 3일 때까지. 그래서 0부터 3까지 sx를 적분하면 되겠죠. 진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 아니 그냥 나 물어본 건데. 아 진짜 알겠어. 뭐야? 야, 알아야만 하면 되지. 아니 나너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물어본 거야. 의심하는 건 뭐예요? 자, 씨발 뭐야 대표 문제가 아니 대표 문제였잖아. 거지 간다. 가 아니라 혹시 나 이거 똑같겠죠. 높이가 x가 되도록 물을 넣으면 부피가 적으라고 한다. 수면의 넓이가 72일 때의 높이인데요. 뭐야? 아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요? 자, 그럼 얘는요 단면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요. 이게 어떤 그릇인지도 모르잖아. 어떤 그릇이라고 했잖아. 어떤 그릇인지 몰라. 모르겠으니까 아마 단면이 뭐 어떤 함수로 있겠지 하고 그냥 x로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부피가 저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높이가 x일 때까지 넣은 물의 부피니까 쟤를 단면을 몇부터 몇까지 적분했다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0부터 x까지 적분했을 때 저렇게 나온다가 되는 거예요. 정적분 한 개 저다가 된 거예요. 자, 일단 그거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인티그랄 0부터 몇까지? x까지 누구를 적분해서 단면의 넓이를 x로 둡시다. 얘를 적분했을 때 뭐가 나온다? 숫자가 나온다. 자, 그러면 2n 2분의 1 그 다음에 4x 플러스 2의 x뿔 1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누가 몇일 때? 수면의 넓이가 몇일 때? 70일 때. 수면의 넓이는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겠죠? S. 그럼 S가 몇일 때? 72일 때를 찾은 다음에 그때의 뭐를 찾아요? 높이. 물의 높이는 기호로 뭐로 쓰기로 했죠? X. 여기 X로 나왔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S, X 값이 몇이 될 때의? 72. 그때 무슨 값을 찾아라? X.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S는 모르는데 S 적분한 건 알아. 근데 이거 뭐 하면 뭐가 되는 함수? 미분하면 x가 되는 S가 네. 그러면 양변을 뭐로 미분할까요? X로 미분하게 되면 이게 사실 이렇게 0부터 X, 여기 X 들어가 있는데 여기 X인 건 사실 좋진 않거든. S, T, T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왜냐면 정적분은 뭐에 자유로우니까? 적분면서의 자유로우니까. 그냥 다 할게요. 자, 그럼 양변을 누구로 미분하면? X로 미분하면 좌변은 진짜 뭐가 되네? X는 하고요. 이 미분하면은 뭐 이거는 상수니까 없어지겠죠? 자, 2ln이 쓰고 시작할게요. 2ln 2분의 1 해놓고 얘는 뭐가 될까 미분하면? 4x ln 4. 얘는 앞에 2 곱하기 해도 되고 아니 그냥 속미분 해버려도 괜찮아. 속미분 이거 미분하면 몇이야? 1이니까 안 해도 되겠지?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생각하면 돼? 2x 1승 ln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몇일 때? 72일 때. 자, 2ln이 얘랑 똑같죠? 그리고 이 앞으로 빼면 몇 앞으로 뺄 수 있어? 2ln이니까 약분해주면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지금 얘는 누구만 남고? 4x 이쪽은 뭐만 남아요? 2x 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몇일 때? 72는 72 이렇게 두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뭐 지수항 정식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적당한 값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한 64 나올 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64 위에 몇? 8 하면 딱 몇 대? 70 x가 몇일 때? 3일 때 3, 이렇게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 얘를 해석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부피가 이거다라고 했을 때 부피? 누구를 뭐 한 건데?
단면을 정적분한 건데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부피는 단면의 정적분, 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유형 2번으로 가서 풀만함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까지도 터프가 아니에요. 이 친구까지도 괜찮아. 왜냐면은 존나 친절하게 그림도 좋고요. 자, 그릇은 높이가 2-1이에요. 근데 수면의 깊이가 x일 때, 물의 깊이가 x일 때의 수면, 그러니까 단면이랑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단면의 넓이를 줬어요. 길이를 줬으니까 정사각형 제곱하면 뭐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단면의 함수를 알려준 거야. 부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단면을 뭐 하면 돼요? 정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식을 효는 뭐라고 작성할까? 오, 그렇지. 맨 아래부터 맨 꼭대기까지 dx 해주면 되는 거겠죠. lnx 적분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lnx 적분은 뭐가 되는지 알고 있나요? 그렇게 되겠죠. 따라하세요. x lnx 마이너스 x 이거 평행이동 식인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치환 적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잘 이해해보니 얘 이게 까다롭지? 이거 어렵지? 이렇게 도형 나오면 막 머리 하시죠? 자, 이거는 원리 자체는 똑같아. 봐봐. 원리가 똑같아. 부피를 구하래. 누구의 정적분? 단면으로. 어떤 단면으로 짤지 내 맘이야. 근데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은 따라하세요. 단면을 함수로 나타내기 쉽게. 그게 가장 좋은 거야. 그럼 정적분 싹 계산하면 되니까. 그러면 딱 기준을 정해줄게요. 어떻게 단면을 잘라야 식으로 나타내기 편하냐라고 묻는다면 따라서 특별한 성분을 축으로 둔다. 그 말이 이제 무슨 소리냐면 어떤 특별한 성분을 기준으로 관찰하거나 아니면 따라서 특별한 면을 수직으로 뚫도록 축으로 설정.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 SX가 예쁘게 딱 식으로 통일시켜서 하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제일 좋아. 안 되면 두 개의 함수, 구간분할 해가지고 두 개의 함수. 뭐 3개, 4개 뭐 이렇게 되겠지만 가장 좋은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봐봐. 얘를 짤 때 내가 이 입체로 이렇게 있는 걸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막 잘라도 돼요. 근데 함수로 나타낼 수 있냐 이 말이지.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못하겠다? 그럼 다른 걸 생각해야 돼.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봐봐. 이렇게 짜는데 단면이 뭐가 나올까? 존나 이상한 게 나와요. 네가 그 함수를 나타낼 수 있어? 좀 아쉬워. 가능은 하겠지만 좀 손 넘어.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은 여기 밑면 있죠, 밑면에 수식이 되도록 내가 이렇게 딱 자르잖아? 그럼 단면이 뭐가 나올까?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조금 옆에서 이렇게 잘라도 뭐가 나와요? 계속 직각삼각형이에요. 어떤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봤더니 얘의 수직인 수선을 딱 그어요. 이렇게 수직 딱 그었을 때 이 위쪽 물에 딱 닿을 때까지 이렇게 딱 연결하면 이 면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단면의 모양이 계속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자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이 단면으로 자르기로 했어. 얘를 이제 함수로 나타내야 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 촉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x로 나타내려면 x축이 있어야 되고 y축이 있어야 될 거야. 난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냐면 일단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이게 몇 도라 그랬어? 45도, 90도, 여기 몇 도? 45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몇 도일까요? 45. 왜 45도일까요? 얘랑 내가 뭐하게 잘라할게? 평행하니까 얘랑 무슨 각? 어각이야. 45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직각삼각형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도 뭐였던 거야? 직각이 이러면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나타내고 싶다면 요것만 내가 잘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를 포함하고 있도록 xy 평면 설정하면 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를 뭐 x축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얘를 y축 이렇게 놓잖아? 그럼 xy 평면을 잘 돌려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의 밑면이 xy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진정하세요. 코딩을 하고 저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진정하세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4DX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엑스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좀 나을까? 이렇게 가면 맞나? X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오른쪽에 칠판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유체가 되는 거지. 그 3D 아니야? 4D는 저거 그려놓으니까 헷갈리지. 3D. X를 Y축으로 바꾸는 이거 거야. 이걸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X랑 Y 바꾸면 안 되냐고요? 네, 바꿔서 오른쪽으로 나오고.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바꾸면 이제 얘가 X축이 되잖아? 네. 얘가 Y축이 양해방이 되잖아? 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F 이거 됐어. 하나의 함수를 못 나타내. 따로 가야 돼. 따로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긴 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구해라. 씨발 반쪽만 구해야지. 해보고 이렇게 구해라. 반쪽만 구해야지. 어차피 난 반쪽만 구해.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해도 답 나오고요. 어떻게 짜면 다 나와. 아, 야 이거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설명하기 되게 어렵다. 왜냐면은 왜 저기를 XY 크면서 나와요? 시간 되게 편하니까. 인 건데 그거를 너희 납득하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이게 축 설정할 때, 축이랑 평면을 설정할 때, X축, Y축, XY 평면 설정할 때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 꺼져? 그거를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이거잖아. 자, 얘들아. 네. 유정아. 네네네. 이거 못해먹겠어? 아니요? 할 수 있겠어? 네. 이거 좀 아직 좀 설명 좀 더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 설명해 줄게. 접니다. 지금 어떤 거? 얘들아 확실하게 이거 계속 반복해서. 사실 아직 왜 반원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했어. 아, 왜 반원하는지 얘기했다고요? 반원만 내가 그릴게. 봐봐.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면 그렇지. 다 해줄게. 이렇게 내가 해줄게. 지금 내가 뭘 한 거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요. 이거잖아. 내가 얘가 안 그렸어. 이 부분은 물이 안 잠겨 있으니까 걔가 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원기 둥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은, 자, 여기에 이 성분 있죠, 이거. 얘가 이거야. 그죠. 여기에 이제 요렇게 직각이 되면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요렇게 된 거야. 알겠어? 알았어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된 거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맞죠. 똑같이. 그리고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랑 대치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때랑 단면 넓이가 어떨까? 똑같네요. 그럼 여기에서 단면 정적 부분한 거랑 여기서 단면 정적 부분한 거랑 어떨까요? 똑같네요. 여기만 구한다 몇 배? 2배. 그럼 여기 한 수만 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y는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루트 한다는 반지름이 4예요? 그렇다는데요? 네, 여기 4예요. 그럼 이제 16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 위아래 두 개를 나타낼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부피 v는 하고 한번 차근차근 해보자. 일단 내가 이쪽 두 개, 여기 두 개 해야 되는데 한쪽만 구하기로 해볼까요? 여기서 구하나 여기서 구하나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의 부피를 구한 거 몇 배? 2배 하고 시작을 해야 좀 덜 빼먹겠지? 자, 정적분해야 되니까 인티그랄 하고요. 0부터 x좌표가 0일 때부터 4까지 4까지 해서 우리가 이 길이는 무슨 좌표라고 보면 돼? y좌표를 한 면의 길이로 하는 직각이 되면 편의 접근할 거잖아. 네. 그러면 내가 뭐라 쓸까? 2분의 1 y제곱 한 다음에 DY. dx가 돼. 왜 dx인지 알아? 왜 dx인지 알아? 모르겠지? 모르겠어요. 알아? 모르겠어요? 자, 왜냐면요. 이거 살짝 기울여 볼게. 살짝 기울여 보면은 이거 설명 들으면 이해될 거야. 확실히. 여기에 원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y좌표 이렇게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 직각이 되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잖아.
여기도 y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이 단면의 넓이가 뭐가 돼요? 2분의 1 y죠. 근데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 구분구조에서 따라하세요. 기둥을 더한다. 맞아. 아니 씨발 단면적분하라며. 그래. 근데 왜 갑자기 기둥이래? 그러니까. 치고 왜? 아니 봐봐. 인테그랄하고 단면 넓이 dx 하면은 이게 부피래. 넓이 적분하라며. 근데 갑자기 기둥을 넣어. DX가 이게 높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높이가 되려면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삼각기 이동을 지금 이렇게 여기가 따라서 x절표 차이. 그래서 지금 뭐라 쓰는 거예요? 델타 x. 그게 이제 극한이 뭐가 되는 거야? dx 이렇게 dx. 왜 dx인지 알겠어? 아, 이해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여기는 부피는 단면의 정적분 단면의 정적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제곱 하는 기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몇? 16이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쓴 거잖아. 근데 그냥 x제곱 플 y제곱이 16이니까 내가 y제곱을 6으로 바꿔 써도 돼? 16만 x제곱 써도 되고 아니면 6을 제곱한 걸 써도 돼요. 그럼 이제 몇 차 함수의 정적분이 될까요? 2차 함수 정적분에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1회차 때는 그나마 낫죠. 여기다 한번 우리가 이 계산, 정적분 계산은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이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여러 개를 좀 그려봅시다. 여러 버전으로. 자 일단은 축 그리고 xy 평면을 설정을 할 건데요. 사실 나는 가장 좋은 거는 너네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x축의 양해방으로 놓고 아니야 돼. 여기를 y축 양해방으로 보잖아? 그럼 이쪽 몇 사분면이 될까요? 1사분면이 되는 거야. 그럼 뭐 같으니까 대칭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자 이거를 봐봐. 그대로 이렇게 그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축, y축 해서 요것만 지나 그린 거야. 머리 돌려. 돌릴게. 아, 그래. 돌렸어. 여기 x축, y축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때 이제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렇게 딱 잘랐을 때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려있는 수직 이렇게 된 거. 얘 되고요. 자 이거 돌려서 쓰는 얘가 이 길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올릴 거냐면 여기서 위로 파란색으로 할까? 요렇게 딱 잘라가지고 요 단면을 관찰을 하는 거야. 단면을 본다는 건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직각이 된 면을 본다는 거야. 그렇게 돌려서 쓰면 이제 여기에 위에 직각이 된 면 이렇게. 그거 맞아요? 이렇게 직각이 이걸 내가 쓸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못하잖아. 자 그런 다음 우리가 따라서 부피를 더하자. 그래서 이렇게 x 좌표로 땡땡땡 같은 단격 그냥 무슨 좌표 차이 x좌표 차이 일정하니까 그걸 우리가 기호로 뭐라 쓰자? 델타 x. 여기가 델타 x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d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y 좌표가 되는 거고요. dx 델타 x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땡땡땡 이 부피들이 이제 무한히 더해 나가는 삼각기둥을 더하는 거고 이걸 여기다 나타내면은 이렇게 이렇게 쉽지 않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델타 x 여기가 이제 델타 x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땡땡땡 2차 풍면에서 되게 분석의 3차원을 자,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V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V의 반쪽만 잘 그린 거기 때문에 곱하기 먼저 쓰는 게 좋아. 이 곱하기. 왜냐면 이쪽도 원래 있는데 한쪽만 어차피 똑같은 테니까 하나만 더 오는 거예요. 하고 인티그랄 해서요. 무한히 쪽에서 더해라. x 좌표가 몇일 때부터? 0일 때부터 몇일 때까지? 4일 때까지 4 이렇게 되니까 4일 때까지 한 다음에 이거 여기 이제 무한히 쪽에서 더해라. 뭐를? 기둥의 부피를. 기둥의 부피는 왜 단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할까요? 단면의 넓이를 뭐라고 쓰고? 2분의 1 y 2분의 1 y제곱. y 어디 있어? y 여기 y 여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제곱하고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dx dx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dx, 델타 x가 이제 dx가 되는 거죠. 단면의 넓이 단면이라고 줄여 쓸게요. 자, 어떤 상황인지 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적당히 잘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자, 이거 따라서 한번 좀 그림을 여러 개 겹쳐서 그려볼까? 그럼 너 내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로 저 한 조각 그린 게 VK예요, VK. K번째 부피, K번째 부피, K번째 부피. 이게 항상 입체 도형은 힘들어. 입체 도형을 입체로 너네가 관찰할 수 있으면 좀 덜 힘든데 입체 도형을 좀 평면에 그려놓은 걸 이제 거꾸로 다시 입체 도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조금 가이드라인을 주자면 X축, Y축 정해서 XY 평면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특별한 평면을 XY 평면으로 놓고 그 안에서 이제 가장 특별한 성분들을 XY 축으로 두는 게 좋다 정도면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문제는 아니고 지금 할 수 있겠어? 너 좀 마셔보려고? 기가 죽었어. 풀이 죽었어. 촬영해야 되니? 저희 활용 안 나갔지? 안 나간대? 그래도 해. 오늘 한 타임은 이제 끝나고 앞으로 갈 거니까 오늘 한 타임만 안 들어간 친구들 다 합시다. 수능 때 어차피 나오니까. 확통보면 안 나오네? 하세요. 야, 재밌잖아. 예? 쌤, 나? 그 뭐야? 마플의 유형 3번 속해법에 유형 3 속해법 삼. 집하는 거 3번 뭐라고? 속해법. 속해법이란 게 있어? 그 거기서 V는 3분의 2R 세제곱 3cm 세타라길래 공식을 유도를 해봤는데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와요? 자, 이 의미를 생각해보자. 3분의 2는 뭐 종족분 값인 것 같고 R 탄젠트가요. R 탄젠트가 높이인 거잖아. 직각삼각형 네네. 높이. 그래서 R 2분의 1 R 탄젠트 하면 그게 단면의 넓이가 될 거고 네. 그러면 0부터 2배에서 그 앞에 2의 의미가요. 절반만 구할 거니까 2배 할 때 쓴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R 제곱 탄젠트가 이제 2분의 1 R 제곱 이거 식 모양을 생각해봐요. 2 곱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인티그랄 하고 R 한 다음에 제곱 탄젠트 세타 하고 여기다가 왜 R제곱이에요? 2분의 1 R 제곱 R제곱이야. 왜냐면은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네. 밑변 R 거기서 잠깐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는 밑변 R 높이 R 탄젠트 그래서 이제 넓이를 2분의 1 R 제곱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타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아까 그 Y는 4-16 X제곱 할 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16만 X제곱이요? 루트 16 X제곱 할 때 그거를 해서 요거 Y좌표 이렇게 쓸 때 네네. 그럼 얘는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지금 R제곱 2의 관계식으로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자. 이게 되게 흥미지. 난 이런 거는 굳이 안 하는데 일단 여기에 0부터 하고 X가 R일 때까지 dx 이렇게 되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때 이 R과 세타가 X랑 상수관계인지 함수관계인지 봐야 돼. 이 R은 상수관계, 상수일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근데 이 세타 같은 경우도 상수네. 처음 딱 정해져 있는 거 x랑 상관이 없네. x좌표가 몇이든 세타가 상수네요. r도 상수고요. 이 r이 이 r이 일정한 게 아니네. 여기 r이 변하네. 이게 변하네요. 그래서 이 단면을 잘못 그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요. 2분의 1 여기를 이제 y좌표로 한다면 r이 아니라 y로 놓는다면 y 탄젠트 세타라고 써야겠네. y하고 여기가 y 탄젠트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네. 그럼 이해되니? 네. 왜 여기가 2분의 1 y제곱 탄젠트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네네.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 2분의 1 y제곱 탄젠트 세타 d x 이렇게 써야 되고요. 네. 그때 x가 변해도 이 세타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상수 관계고요. y는 x가 변하면 y좌표 변하나요? 변하니까 얘는 함수 관계니까 냅둬야 되고 얘만 밖으로 얘네들만 밖으로 빼주면 이렇게 쏘면 되죠. 그러면 이제 탄젠트 세타 x고 인티그랄 0부터 r까지 하고 y제곱 dx를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쓴다는 계산을 한 것 같아.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럼 이게 이제 이게 r은 x에 대한 상수니까 네. 상수항이죠. 여기가 r제곱 x 이렇게 되고요. 3분의 1 x 3승하고 0부터 r까지의 탄젠트 세타. 이거 먼저 썼어야 되는데 뒤에 쓰는 이름이 나중에 실수해서 빼고. 자, 0 대입하면 x에 0, 0 집어넣으면 계산 안 해도 되죠? 여기 집어넣으면 r 3승에다가 3분의 1 r 3승. 그럼 3분의 1 r 3승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가 근데 외우면 바로 싹싹 할 수 있긴 하다. 나는 굳이 안 해볼게요. 이거는 외우고 싶으면 외우세요. 이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다른 상황인데 이거 쓰면 바로 틀리겠죠? 이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물이 절반까지 찼으면 쓸 수 있는데 물이 절반보다 좀 더 갔어요.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야. 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못 쓰니까 여유가 된다면 외워놓으면 나쁘지 않은데 전제 조건도 저것도 같이 외워주면 좋겠다 이고요. 자, 그다음 이런 친구도 한번 볼게요. 3분? 자리 있어? 그래 할 필요 없죠. 2009번 3분. 제가 실수한 거예요. 아니야. 실수한 거 같아. 아니야.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도전은 언제나 하는 거죠. 일본. 네? 그래서 푼 사람이 나올라나? 아니 풀게요. 아니요. 포기했죠. 포기했어요.
1분 남았으니까 힌트 줄까? 지영이 풀었을 거야. 아니, 지영이 아니, 예쁘게 아니, 잘 아니. 푸는 분다 그랬거든요.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아니요 힌트 주죠. 예쁘게 푸는 방법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부피는 단면 dx잖아. 인티그랄 단면 dx니까 단면이 가장 깔끔하게 나오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닮음인 도형이면 하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고, 어떻게 잘라야 닮음인 단면들로 해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x축 설정, 그 단면을 꿰뚫고 지나가도록,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도록 x축을 정해주면 되거든요. 답이 루트가 나오는데. 저도요. 그래요? 마이너스. 나는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네. 자, 시간 됐네요. 같이 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방향을 잡았으면 진작했을 거고, 아니면 저런 식으로 하는 거나 보면 될 것 같아. 봐봐.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단면 dx 하고 싶어. 어떻게 자르면 단면이 제일 예쁘게 나올까? 그렇게 자르면 뭐가 되는 단면이? 이거 가보죠.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이게 이렇게 생각해. 공이 이렇게 있고요. 물이 이렇게 잠겨있게 생각해. 이렇게 자요. 공짜는 원 아니에요? 원이죠. 이렇게 물이죠. 근데 왜 안 넣었을까요? 왜 안 나왔어요? 나는 x축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봐봐, 따라하세요. 단면 dx. 단면 dx. 단면의 넓이에다 dx라는 얘기, dx가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였어? 높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 무슨 소리냐면은 그 기둥의 높이를 x좌표 차 이렇게 놓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단면을 x가 꿰뚫고 지나가야 돼서 난 이렇게 놓게. 이렇게. 그럼 봐봐. 단면이 이 중간에 있는 어떤 단면을 그려볼게요. 이런 단면이 있다 쳐보세요. 자, 그럼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고 이 원 기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 조각 이렇게 딱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기둥, 원기둥 이 하나의 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면의 넓이에다가 이 dx 이게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x축을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 봐봐 원을 막 이렇게 더하게 될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볼 거냐면요, 반지름, 얘 반지름을 역할을 하는 게 x의 평면상에서 이제 y좌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 이 세로를 y축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는 이쪽을 이렇게 y축 이거 말고 중심 지나게 하는 이런 거 깔끔해요. 이렇게 두잖아? y축 이렇게 두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얘를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돌릴게. 그러면 이쪽에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대로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 그림을 내가 그대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 6, 여기 3, 1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내가 되게 애매한 어딘가에 딱 끊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y좌표 이렇게 y좌표라는 의미로 나는 쓴 거고, 여기 색깔을 좀 다르게 주면 한 조각, 이게 한 조각 이렇게 돼서 흰색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이걸 한 바퀴 쭉 돌리면 이제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가면 이제 원 기둥이 되겠죠. 원판이 되겠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부피는 여기 3일 때 됐죠? 여기 특수각이잖아요. 30도, 여기 60도, 90도, 여기 60도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자른 거야. 여기 60도, 여기 30도. 그래서 제가 여기 반지름 6이니까 3 이렇게 해서 3부터 6까지만 여기 더하면 되는 거고, 인티그랄 3부터 x좌표가 3일 때부터 6일 때까지 단면의 넓이, 높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이 단면의 넓이는 이 y좌표를 뭐로 하는, 반지름으로 하는 어떤 도형이 생길까요?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쓰면 돼요? y제곱. y제곱 파이. 파이 y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dx니까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겠지? 그래서 관계식 생각해보면 이 원방은 y제곱은 36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넘긴 거지. x제곱 플 y제곱 편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 자리에 집어넣고 적분을 계산하면 맞지 않을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무슨 사람 손? 네, 2명. 이거 좀 설명 좀 더 필요한 것 같은 사람. 왜 3부터냐면요, 여기에 물을 채웠을 때 물을
여기 9의 중심까지 안 채우고요. 여기 30도, 여기 60도에서 계산하면 여기가 깊이가 3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부터 깊이가 3인 지점이 될 때까지만 물을 채웠으니까 이쪽에서만 담면이 더해요. 위쪽도 더하면 물이 더 찼을 때 부피가 되니까 요만큼만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요만큼만의 단면을 하면서 x좌표가 여기 6부터 3까지 3부터 6까지를 써야겠죠? 3부터 6까지 하고 단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에서 이게 부피가 되는 거예요. 이 원판의 부피를 6일 때부터 3일 때까지만 더해라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네. 지원아 어디까지 했어? 설정을 너 어떻게 했어? 직각삼각형이 나와. 어떻게 하면 직각삼각형이 나왔지? 어떻게도 안 나와요. 그 가로 지르는. 이렇게. 그러니까 장난 같은 보이는데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직각. 아니 팔골 나와요. 팔골. 팔골이에요. 어떻게 직각이 나죠? 팔골이 나올 텐데. 이 밑에가 이렇게 잘랐다는 거야? 아니 그냥 안 나와. 안 나오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자르면요. 팔골 이렇게 나오는데 활골식 작성해서 풀어도 답이 나오긴 나오거든. 직각삼각형 깔끔하게 작성하고 풀었더니 와 답이 안 나. 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활골로 해도 괜찮아. 근데 그러면 식이 쌤 축을 이렇게 말고 이렇게 뚫어서 할 수는 없어요. 위쪽으로요? 네. 방향만 바꾼 거죠? 범위를 3부터 0까지.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서요. 그럼 마을부터 마찬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서 얼만큼 하나, 여기서 얼만큼 하나 똑같아서 이왕이면 계산할 때는 이쪽에 일사면 쪽으로 두는 게 제일 편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까 하다가 이게 마이너스일 때네. 이렇게 넣으면 그럼 플러스일 때네.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축은 원래 지 맘대로 정해도 돼요. 계산이 편하도록 축을 설정을 해주면 돼. 원점과 축, 평면 설정을. 자,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제 그런 거 보다가 이런 거 보면 천사지. 너무 좋아요. 뭐야 이거? 뭐야. 축과 평면이 다 나와 있잖아. 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부피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거 화면이 너무 흐리네. 어떻게 할 거예요? 단면의 도형이 정삼각형이니까 네. 한 면의 길이를 y좌표에 오. x라고 할 때 오. 정삼각형의 넓이 보시면 4분의 3 곱하기 x 제곱 오. 한 값에다가 그 값의 단면적의 넓이 그 값이 단면적의 넓이 단면의 넓이. 단면의 넓이 그거를 높이인 x좌표에 대해서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그 방금 구한 그 식하고 높이의 dx. 맞아. 그거 계산하면 다 나와. 너무 좋죠? 축 다 설정해줬잖아. 아니, 원기둥이 같은 거지 이건. 축이 정해있으니까 좀 할만하죠. 원리를 우리가 아까 배웠으니까. 자, 그럼 또 볼까요? 와, 씨. 아쉽다. 준서야지 너무. 와, 준서야. 이거 어떡하죠? 응? 보다 큰 데에서는 네? 이 y 좌표의 제곱이랑 제곱 dx 하면 나오고 정의는 저 똑같이 또 하나 한 번에 계산 쓱싹하면 되겠죠? 는 아니고 왜 아니에요? 둘다 y좌표 제곱, fx 제곱이라면 한 번에 쓱싹 하면 되죠? 네, 따라하세요. F가 F가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인티그랄 마일부터 ln 2까지 fx의 제곱 dx 하면 돼요. 근데 F가 구간분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몇부터 몇까지 잘라서 0부터 0, 그 다음 0부터 L 이렇게만 계산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유형에서 좀 까다롭게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뒤에 조금이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잘려가지고 구간분할 함수가 되는 경우만 좀 조심을 해주면 되고요. 그런 유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면.
자, 일단 속도와 거리인데요. 이거는 뭐 쭉 눈으로 보고 뭐 한두 개만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유형 1번 맞은 부분이 터프가 아니긴 한데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 유정아, 2028번 어떻게 구할까요? 미래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0이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럼 일단 저 속도 그 함수를 줬으니까 저기서 구해요. 네. 근데 값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럼 네. 이제 세 번째로 그 영국 포함인가? 보통 출발 후라고 하면요, 0 제외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쓰는 값을 이제 t 값을 구한 다음에 저 속도 함수를 보내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요? 네. 왜요? 그러면 그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절대가. 절대가. 일단 유정이가 말해준 대로 두 번째로 운동 방향 바꿀 때가 언제야? 하면은 속도가 몇일 때는 0에서 방정식을 풀면은 이제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t가 개 많이 나오겠죠. 두 번째 두 번째. t. 그럼 0부터 그 t까지 누구를 적분해야 돼요? 세종대. 절대값 v. 아하. 그 절대값 v를 어떻게 적분해요? 호감보다는 맞아요. 야, 그러면 이거 굳이 다 막 적분 으악 하면 할 거야? 아, 그거잖아요. 대칭. 대칭 아니에요. 대칭은 아니에요. 대칭. 얘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머릿속에 그냥 떠오를 거거든. 얘 주기가 뭐 몇십 분, 나 알바 안 해. 여기가 처음 0될 때, 여기가 두 번째 0될 때 여기까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거니까 이 넓이 구하는 얘기예요. 절대값 정적분, 축과의 넓이 구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y는 코사인 x였으면 여기 넓이 몇이야? 1. 그 여기 넓이 몇이야? 2에서 몇이 됐을 텐데? 3. 따라서 x 대신? X 대신 파이. 파이. 파이 x를 넣었다 그러면 x축방은 몇 배? 파이분의 1. 파이분의 1배 역수배 한 거야. 그럼 넓이도 몇 분의 1배? 파이분의 1배. 여기가 파이분의 1. 여기가 파이분의 2.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 원래 그것도 있거든. EX승이랑 NX에서도 뭐 넓이 뭐 되는 거 있는데 옛날에 배웠었는데 하도 안 나와서 까먹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나와서 내가 안 까먹는데 옛날에만 이것저것 다 해놨는데 안 나와서 까먹었어. 자,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영아 2040번 어떻게 할까요? 벌써 계산까지 다 끝내고 있는 거. 저는 거기서. 빡치지 않아요. 미분에서 뭐라고요? 피타고라스 하면 뭐가 나오는데요? 와, 미분 피타고라스 하면 문제 거리가 나온다고요? 거기 말고. 미분하고 피타고라스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속력이 나오죠. 그걸 뭐 하면? 절대값을 씌우면 적분을 해줘요. 아니, 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너 아까 이 고개는 자동마사야. 머리 보니까 그러면 어시가 뭔 소리잖아. 고개는 자동마. 아까 속도 벡터 나타내는 거 알고 있었어 모르겠어. 알고 있었어. 자, 제가 다시 한번 야, 정리해서 우리 지원, 어떻게 할지 방향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떻게 되죠? 아이 뭐라고요? 야, 유성이가 오늘. 자, 이거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방법만. 미분에서 네. 그럼 이제 속도 나와갖고 정적분하면 미분에서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하면 뭐가 되고 속력이 된다고요? 없잖아, 요새. 생명이네요. 믹스하면 생명 나오죠? 그거를 뭐 하면 그걸 뭐 하면 정적분 정적분을 해주면 이제 뭐가 나올 것이다. 이게 거리가 나올 것이다.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따로 안 할게요. 아마 식이 모양 딱 보니까 이제 꼴보기 싫고 지수 곱하기 삼각인데 뭐 모양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보시고요. 자, 유형 3번 마지막 문준 2045번 어떤 식으로 다루면 될지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다른 친구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도 지금 계산까지 다. 검사주야 검사주 기다려. 고맙다 민준아. 서러워라.
일단은 이 x를 미분하고 네. y도 미분하고 t에 대해서 둘 다 미분하고 네. 그다음에 뒤에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피타고라스를 써서 네. 속력을 구하고 속력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속력 이제 dt가 10이다. 는 12 하면 이제 누만 미정계수일까요? a만 미정계수. 그럼 저는 12에서 그 10을 풀면 그 10을 성립하게 만든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게 답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좋아요. 훌륭한 설명인데 A가 1번이고 4번이야. 뭐라는 거야. 그런 건 맞나요? 자, 세 문제 중 세 유형 3개 남았는데요. 2048분 3분. 나도 풀어갈래. 3분. 와, 큰 사람! 시간 좀만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저 3명? 1분만 더 줄게. 어떻게 하냐? 힌트 줄까? 아, 이거 계산 안 했어. 아니야? 아 미안해. 그거 안 하고 되나? 괜찮니? 전혀 안 하는데. 아 이렇게 이거 잘못 30초 남았는데 뭘 해? 확실히. 그렇게요.
오빠가 방송한 사람.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1이라는 이거 두 가지 정도 나는 그 모르겠어. 내가 복잡하게 풀고 싶은데 나는 두 가지를 했거든. 하나는 덧셈 정리랑 하나는 반값공식. 이거 두 개를 썼고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힘들어서 그냥 뭐 저요? 저 때려 맞추기로 그 여전산 아 미분 내면서 했어? 미분 깜짝 못했네. 야 나는 일단 내가 한 거 보여줄게요. 나는 계산이 좀 복잡하긴 했거든. 일단 x 프라임은 y 프라임은 계산했겠지? 예. 그래서 절대값 v를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쓸게. 루트 안쪽에 공통인수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 막 2 다 가지고 있어서 제곱하면 다 몇 될까요? 4, 4, 4, 4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를 그냥 루트 밖으로 빼냈어. 그리고 k 제곱 k제곱 가지고 있으니까 몇 k 밖으로 빼낼 수 있을까? K 2k. 자, k 제곱이니까 2k로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런 다음 남은 거를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sin 제곱 t sin 뭐 제곱 2t 플러스 2 sin t 코사인 t 코사인 2 sin t sin 2t. 모양을 하나 보여줄게. 이게 첫 번째 거 제곱한 거고요. 그냥 두 번째 거 제곱은 이제 코사인 제곱 t 하면 이렇게 뭐죠? 플러스 코사인 제곱 2t 하면 또 이렇게 뭐죠? 플러스 2 코사인 t 코사인 2t. 이렇게 정리가 돼. 자, 그랬을 때 얘랑 얘 더해서 몇 된다? 1. 이 친구랑 이 친구 더하면 몇 될까요? 1 이렇게 되고요. 여기 지금 2 묶으면 따라 코코 싸싸 코코만 싸싸한 게 코사인 코셈이잖아요. 근데 코코 끌리니까 코사인 뺄셈이 되는 거야. 얘는 그러면 이제 2k 한 다음에요. 루트 안쪽에 2 플러스 하고요. 2로 묶었을 때 코사인 t 마이너스 2t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사인 마이너스 t인데 코사인이 무함수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t라고 써도 되죠. 이렇게 그냥 바로 썼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얘를 좀 정리해서 루트 2도 빼버렸어. 그럼 이제 2루트 2k 뭐야? 2루트 2k 루트 1풀 코사인 t 이렇게 썼고요. 속 몇 구했으니까 곡선의 길이는 인테그랄 이동거리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t가 0일 때부터 t가 3파일 때까지 하고 절대값 v를 써주면 되니까요. 2루트 2k 밖으로 빼버리고 루트 1뿔 코사인 t dt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이게 몇이다 되는 거예요. 16 이거를 이제 풀면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 파이까지 좀 구하고자 하는 파이까지 하면 이렇게 되겠다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씨 치환을 어떻게 해도 이거 나는 안 떠오르더라고. 이거를 치환해도 안 되고 루트 통째로 해도 속미분했을 때 결국은 이제 그게 dt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2 나누고 2 곱하고 그럼 이게 2분 1뿔 코니까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죠? 코사인 t 코사인 제곱 2분의 t 안 가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루트 2도 밖으로 빼면서 이거 4 이렇게 만들어버렸고 이제 4하고 인티그랄 0부터 파이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코사인 제곱 2분의 t 하고 루트니까 제곱이랑 만나서 뭐로 바꾸면 되죠? 그냥 없으면 안 돼. 절대값 이렇게 돼야 돼요. d 이렇게 되는 건 결국 이제 코사인 그래프의 넓이인 거야. 근데 얘 주기가 따라서 t 대신 2분의 t 역수배하면 x축반에 몇 배 늘린 거야? 2배 하는 거야. 주기가 몇 파이 되는 거야? 4파이 되는데 0부터 파이까지 그러면 몇 분의 몇 주기? 4분의 1주기니까 그냥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파이 이렇게 된 거죠? 적분 계산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원래 여기 넓이 몇인데 기본 그래프는 1 근데 몇 배? 2배 했으니까 넓이 몇일 것이다? 2 이렇게 써도 괜찮고 그럼 는 몇? 뭐야 이게 4K 는 16 이렇게 그럼 얘가 몇이라고 했으니까? 2라고 했으니까 K가 몇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답이 없네. 곡선의 길이도 구해라. 그럼 이제
얘를 지금 0부터 파이까지만 했지만 얘는 0부터 몇 가지 해버리면 3파이까지 해서 파이 여기까지잖아. 이 넓이 얘는 어떠니까? 같으니까 2에서 몇이겠다? 18 답이 없네? 아, 이 넓이가 몇이라고 했구나. 요 계산한 게 0부터 파이까지가 몇이라고 했다? 16. 그러면 3배 하는 몇이다? 48. 아, 이렇게 해서 답이 없네? 네. 계산 끝까지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어느 부분이요?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2인 거 일단 이게 y는 코사인 x였잖아? 그럼 이 4분의 1 축의 넓이가 몇이라고 했어? 1. 그러면 이 확대축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야? x 대신 ax a분의 1배. 자체 방정식으로 증명하면 나와요. 아니면 그냥 계산을 해야 돼. 그 확대축 속을 모르면 사인 코사인에서 나온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봐봐. 코사인 2x 생각. y는 코사인 2x 생각하면은 원래 코사인 x가 이렇게 한 줄기가 그려지는 애였다면 주기라는 건 여기가 0부터 몇이 될 때까지 2파이 될 때까지 한 줄기인 건데 여기 2배 해버렸기 때문에 x가 몇만 돼도 2파이 돼버려요. 파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얘 그래프가 절반이 줄어든 거야. 이렇게 압축이 된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면 4분의 1 1주기의 넓이도 2분의 1이 돼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왜요? 하면은 구분구조로 상상을 하는 거야. 구분구조로 따지면 처음에 우리 원래 그래프에서는 4분의 1주기면 요만큼의 넓이였거든. 근데 2분의 1배 했잖아. 그러면 높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근데 뭐가 절반이 될까? 밑변의 길이가 절반이 돼요. 그래서 넓이가 몇 배가 된다? 절반이 된다. 그래서 2분의 1배가 된다. 뭔지 알겠어? 얘는 민준 어떻게 했어? 어떻게 1분의 여기서 했죠? 여기서 사인 t랑 사인 t 있고 코사인 t랑 코사인 t 있어가지고 아 여기랑 요거 뭔가 곱슬이분법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뭐라고? 곱슬이분법의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고배분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한 개를 약간 그 정도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한 개를 일단 적분시켜 놓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거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그런 식 있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함수를 이제 또 다른 그 식고를 나타내서 했더니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는 못하겠다. 근데 그게 되면은 되는 사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못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저기에다가 그 1마씩 그래가지고 부모분들이 그래가지고 1마씩 곱해서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방각을 못 떠올렸다. 1 플러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 분자에 뭐를 곱해서 1마씩 곱하면은 이제 1마씩 분해하고 S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치환하면 좋을까? 1마씨를 이제 T로 치환하면, 아니 U로 치환하면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그냥 빼가지고 제곱하고 그러네. 여기가 루트하고 S 절대값 S 이렇게 남네. 근데 주어진 범위에서 사인이 항상 양수일까요? 얘가 사인 T였니 지금? 0부터 파이까지는 사인이 항상 무슨 수네? 양수. 0 이상이니까 이거는 절대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은 그냥 저거 미분 그래도 괜찮고. 네. 아니, 예를 들면 해도 되고요. 자 그럼 루트 1마씨를 U로 했다고 볼까요? 그럼 이제 1마씨는 U제곱 이렇게 되고 이 미분하면 뭐가 돼요? 사인 D, T가 이제 뭐가 된다? U, BU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EDU 이 DX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요만큼 이제 뭐로 바뀌고 EU, 무슨 딜인데요? DD, DT, 네. EU, DU가 되고 얘는 한절 뭐가 되고 이거 약분하면 2만 남네? 그럼 0부터 파이까지였나요? 상수함수를 0부터 파이까지면 이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몇이 된다? 2u 2파이 아니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U가 0부터 파이까지 이 가운데가 상수함수만 남았잖아요. Y는 2 한 거지. 그럼 이 종족 부호는 넓이랑 똑같으니까 직사각형 넓이 구간의 길이 상수함수의 함수다.
이렇게 해서 2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얘는요. 그래 답은 똑같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범위가 0부터 루트까지. 아, 으악! 안 바꿨네. 0부터 몇 가지라고요? 루트 2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루트 2 이렇게 되게. 그럼 똑같이 나오나요? 네, K가 이거 넣어. 세정이 이렇게 해서 풀었어? 그렇게 했는데요. 어우. 저 절대값을 안 씌워가지고 못 풀었어요. 절대값을 안 해도 다 답에서 풀었어. K를 구하고 나서 3파이까지 구하려고 했는데 그냥 아래쪽이 나오는구나. 소름. 그러네. 0부터 3파이로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0부터 파이까지는 양수인데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이제 음수되는 구간이 생기네. 그걸 생각을 못해서 소름. 야, 근데 이 아이디어는 너무 좋죠? 1불씩 있으니까 부모 분자 1마씩 곱하기 2. 훌륭하네요. 단각 공식보다는 지금 교육 과정에서 이게 좀 더 적절한 풀이가 돼요. 정민준 씨 풀이표보다 이해된 것 같아요. 민주가 말하는 거 의도는 알거든? 또라이 같은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그게 자기가 딱 그 보이는 각이 있대. 자기만의 각이 있대. 근데 나는 우리 각이 잘 안 보여. 진짜 초능력자시네요. 근데 그거는 민주가 너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 이거를 썼을 때 실수할 그 확률을 생각을 할 거고. 다시는 안 쓰고 싶은 줄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야, 이게 무식하게 메리트나 때려서 지금 그 풀리는 리스크 거 대비 같아. 그 시간 효율을 네가 잘 판단을 해서 다소 쓸만하면 쓰고 아니면 안 쓰면 돼. 자, 그 다음 그렇네. 유형 5번, 6번인데요. 사이클이 오니까 네, 이래로 시끄러웠죠? 제로퍼 뭐 안 나와? 오, 수명을 다해서 뒤졌다. 아, 이거 눌렀네, 뭐. 자, 2059번 한번 프리뷰 한번 보세요. 봐봐. 좌변 뭐라고 바꿨을 거야? 2의 부분이 오, 맞아. EF 프라임 X. 도함수 2배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로 나누면 도함수를 알려준 거랑 똑같죠? 그래 놓고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지원 어떻게 구하지? 뒤집네. 시라 2059번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계산은 안 해도 되고 문제 방향. 다른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설명하는 생각하고 지원이가 패스하면 다음 사람이니까. 패스하겠지. 공동 수학 일정 안 빡치지 마. 어떻게 할까? 피타고라스 그냥 다짜고짜 쓴다고요? 어떻게 쓰면 루트 한다면 어떻게 할 건데? 패스? 패스 세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네. F 예? 잠시만요. fx 잠시만요. 패스? 세준. 네? 패스 합시다. 지우. 일단 지우한테 물어보고 싶어. 네? 예? 어떻게 하냐고요? F 프라임 X가 네. X 루트 X제곱 플러스 2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저는 살짝 다르게 적분을 한번 해보는 게 예? 좋지 않을까? F를 구하려고 했어요? F의 길이 구하는데 F가 필요할까요? 아! 저 알았어요. 뭐요? 이게 그 X는 잠시만요. X 콤마 이 X 콤마 X 루트 X제곱 플러스 2잖아요. 네. 그다음 점이 그거잖아요, 선생님. 패스. 효연. 아, 어떤 식으로 다루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효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원하는 개념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 지금. 개념? 지금 내가 물어본 세 명은 곡선의 길이에 대한 그냥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방금 우리 했던 건데 오랜만에 하고 한번 하고 넘어가서 아직 이게 체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분하는 거. X를 미분을 하라고. 통일하면 이답 잘 가르쳤어.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fx 제곱한 거다. fx를 제곱한 걸 더하고요. f 프라임. f 프라임 제곱한 걸 뭐라고 말해요? 그 앞에 미분하는. 앞에 미분하기 뭐였죠? 1. 그럼 1 플러스 f 프라임의 제곱 루트 씌우고 그게 속역의 역할이었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하세요. 곡선의 길이는 곡선의 길이는 위의 점의 이동거리. 위의 점의 이렇게 이동거리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그 속도 가속도에서 이동거리 구하는 공식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근데 원래 x 프라임 제곱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의 루트 씌운 게 속 여기거든. 근데 x랑 t랑 똑같은 것은 1 플러스 y는 이제 f였으니까 f 프라임 제곱. 그래서 식을 단대 설명하자면 이것만 문제 옆에다가 한번 복습할 겸 쓸까요? 곡선의 길이 ln 땡땡하면 ln하고 쓸까요? ln하고 인티그랄 x1 x2 이렇게 두고요. 루트하고 1 플러스 f 프라임의 제곱 dx. 이게 곡선의 길이 공식이야. 우리가 이동거리 공식이랑 모양이 거의 똑같죠? 세준이는 아까 요거를 설명했지? 저는요? 너는요? 일단 뭔지 모르겠어서 F를 한번 구해볼까?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심연으로 가는 거예요. 심연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멈춰줬어.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건 좋아. 자, 이것만 한번 쓰고요. 자, 우리 사이클로이드는 사이클로이드 개념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뭐 속력이 최대다, 속력의 최대값 구하는 거, 함수의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죠. 참고로 속력의 특 뭐가 씌워져 있어? 루트가 씌워져 있어. 절대값 틀린 말은 아니야. 절대값 속도 루트, 그러니까 루트 포함된 게 최대치도, 루트 포함된 식이 최대치도 보고 싶다. 어디 보면 돼? 안쪽만 보면 훨씬 계산이 편하다는 거죠. 왜 안쪽을 봐 하면 왜냐면으로 멀었으면 돼. 누가 루트 x가 증가함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정도만 알면 나머지는 똑같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확도 전공으로 나가겠습니다.